삼성전자는 중국의 화해를 살릴까 버릴까, 바로 이 메인 기사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간략하게 내용을 좀 보면, 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9월이 시행되면 화웨이가 통신칩을 아예 못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한테 손을 내밀면 삼성전자가 그 손을 잡아줄지 아니면 거절할지, 그러한 부분의 기사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55,000원대에서 크게 떨어졌지만 아직 5만원대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관련 종목도 뭐 NC소프트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그 전 수준까지도 되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화해의 영향이 다시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악재인지, 이 부분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바로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예요.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DB. 바로 삼성전자가 5만원을 넘어서 랠리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여기서 주저앉을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는 화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화해의 뜻은 중화민족을 위해 행동한다라는, 바로 중국을 위한다는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1987년도에 런정페이가 만들었는데 역시나 이 사람도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을 위하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런정페이가 지분을 1.6% 정도 들고 있는데 비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매출액이 보면 152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통신사로 따지면 SK, KT, LG를 다 합쳐도 매출액이 60조 원이 안 되거든요. 60조 원보다 2.5배나 많은 기업이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을 2007년도부터 미국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지금 화웨이를 보시면 오지 네트워크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무려 화웨이가 지금 1등입니다. 지금 오지 기술에는 아직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화웨이가 하는 이 5G 네트워크 장비가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바로 이 부분을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FBI에서 미국의 5G 네트워크 장비 안에 백도어, 그러니까 스파이 칩을 숨겨놔서 거기서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훔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증거를 내라 라고 했지만요, 미국이 증거를 내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때부터 기점으로 해서요, 이 화웨이는 2007년도부터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2조 원이나 되는 기업이 비상장돼 있는데 정작 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의 지분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인이 중국 정부 공산당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화웨이가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2007년도부터 화웨이를 집중하기 시작했고, 지금 최근에 이 미국 기술을 썼으면 화웨이 납품 금지까지 제재를 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이 왜 이 기업에 이렇게 견제를 하느냐라고 본다면요, 이 5G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 3G에서 4G 넘어가면서 뭐 페이스북이나 SNS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이 5G로 이제 곧 우리 모든 사람들이 5G를 사용하게 된다면요, 우리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에요, 5G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장비가 될 거예요. 이런 5G의 통신망이 없으면 미래의 먹거리 4차 산업도 절대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에 지금 화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들이나 기술력을 다 빼돌릴 위험을 지금 미국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바로 삼성전자가 이 5G 네트워크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에서요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등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저 약 3%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제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기업이 장비를 쓰지 말고 이 에릭슨이나 노키아나 삼성전자 같이 상장돼 있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들의 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쓰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우려감은 바로 이 화웨이의 매출 실적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기업이 매출 증가율이 20%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제재를 걸면서요, 미국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웨이는 지금 성장성이 바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통신 만든 기간 사업에서 매출 비중이 무려 34.5%나 차지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이 34.5%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아직 5G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한 1년, 2년, 3년 지나면요, 거의 모든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5G를 쓸 거예요. 대중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웨이의 이 34.5%가 50%까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 말은 이 화웨이가 세계의 표준, 그러니까 5G에서
표준 장치가 된다라고 본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비공개인 기업이 백도어 장치, 그러니까 스파이 칩을 심어서 국가 기반 산업이나 이런 기밀들을 빼돌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미국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때리기 시작한 거고요. 중국은 이 부분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요, 중국 등 통신장비 업체 미국 내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2021년 5월까지 1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화웨이와 그 계열사 70곳가량을 이미 지금 영업을 사실상 금지를 했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이 화웨이를 아예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만약에 화웨이가 최악의 경우 퇴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5년 한 수혜는 바로 삼성전자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 규제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요, 단순하게 화웨이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전체로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어요. 바로 트럼프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요, 화웨이의 고강도 규제에 이어서요, 중국 회사 기관 33곳 블랙리스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W&D이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 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는 뭐 백도어나 이런 스파이칩이 있다라고 해서 제재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군사활동과 관련 있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들도 미국이 트집을 잡으면서 블랙리스트를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미국, 그러니까 시진핑과 지금 한판 붙는 격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을 공격하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유는 명확해요. 이번 11월에 있을 대선에서요, 트럼프가 다시 재선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투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질병을 잘 관리를 하면서 지금 여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나 대선은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보시면 꽤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돌려서, 그리고 그 타겟을 중국을 잡아서 중국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코로나라는 질병도 중국에서 처음 우한에서 발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와 그리고 화해까지 묶어서, 그리고 그 외에 뭐 군사활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머물러서 중국을 지금 공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미국 내에서 생기는 불만들을 국외, 그러니까 중국의 타겟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기사를 한번 보면요, 상황 꽤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979년 양국 수교 후 41년간 지켜왔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기조를 완전히 폐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보시면요, 중국의 부실 대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을 야기했다며 중국 공격을 핵심 대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보면 트럼프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대외 활동에서 쓰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 탓이 아니다, 중국 탓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뉴스를 보시면 우리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은 검사를 한 것에 비해서는 사망자가 낮다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는 잘한다, 우리 미국 내에서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중국에서 온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한마디로 프레임을 중국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트럼프는 중국에 이렇게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굉장히 견제하려는 건데요, 이 1대1로를 약탈적 경제정책이라고 아예 지목을 하면서요, 정보통신, 에너지, 인프라, 미디어, 과학 등 거의 전 산업 분야를 1대1로를 동원해 내수경제 발전과 세계시장에서 중국 표준 확산들을 꾀하고 있다라면서 바로 이 전 산업을 지금 미국이 견제하려고 전격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미국과 중국이 붙는 강대각 형국은 굉장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이것은 이 코로나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이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실질적으로 가게도 열고 조금씩 이제 경제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도 많고 시위를 하잖아요.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표심, 투표 때문에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보통 경제를 재개하면 이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재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은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2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를 보면 5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70명이 넘었다고 해서 지금 난리도 아닌데 지금 미국은 무려 2만 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절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선을 위해서 지금 경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의 불만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 굉장히 싸움이 격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국민의 36%가 최악의 적은 중국이라고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2위는 러시아, 3등은 북한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선거철이 되면요 꼭 북한을 걸고 넘어져요. 뭐 국방비가 적다느니,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니, 막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꼭 이런 정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시나 지금 미국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기사인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오늘 나 미국의 최악의 적이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문항이에요. 응답자의 36%가 무려 중국을 꼽았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 지지 성향자 응답자의 54%는요 중국을 최악의 적으로 꼽았어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54%는 굉장히 밀집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국이 잘못했구나 하면서 표심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볼 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그러니까 공격하는 형국은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도 역시나 지지 않고 반격을 가할 거고,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다시 공격하는 형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한판을 붙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격화되는 조짐은 바로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바로 이 홍콩 보안법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정말 강대강으로 한판 붙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과거에 이 중국이 홍콩이란 땅은 영국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중국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2017년도에는 홍콩에 직선제를 도입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전혀 어겼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일국양제라는 것을 추진하면서요 중국과 홍콩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중국과 홍콩은 하나의 군사로 관리를 하지만 그 안에서 체제는 존중을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런데 홍콩은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콩 주민들은 일국양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원래대로라면 직선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행정장관을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콩은 그렇지가 않아요. 홍콩의 인구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행정장관을 뽑을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24만 명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1200명의 선거인단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투표를 해서 그 안에서 행정장관을 뽑는 건데요. 이 1200명은 또다시 2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만 명은요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인구가 700만인데 24만 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심을 대변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홍콩의 행정장관은요 캐리 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홍콩의 행정장관도요 중국이 거부를 하면 이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친중파만 홍콩의 행정장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문구를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다르죠. 뭐냐면요, 이게 처벌 대상이 행위에서 활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광화문에서도 우리 시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막 과격시 막 뭐 던진다거나 막 돌멩이 던진다거나 그러면 체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원래는 중국도 홍콩에서 이렇게 시위가 나오면 체포를 하는 건데,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촛불을 드는 시위만 참가하더라도 그게 활동이 되니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보면 뭐 우산혁명이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촛불 시위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시위 자체를 아예 봉쇄하려고 지금 법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요 한마디로요 홍콩을 굉장히 탄압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엄청나게 가혹한 법입니다. 이 법은 무조건 통과가 될 거예요, 중국 내에서는요. 그래서 바로 이 법을 지금 트럼프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내세운 무기는 이래요. 바로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시장 허브, 다양한 금융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박탈한다라고 바로 경고를 내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중국은요 바로 추진을 할 거고요. 역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홍콩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철폐하면서 아마 강대강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투자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다시 5만원 밑으로 떨어질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데요. 이 기사를 보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조금은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TSM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같은 대만의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예요. 파운드리가 뭐냐면요, 우리 반도체가 있잖아요. 반도체는 이게 작은 통신 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하는 회사가 팹리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설계해서 이 TSMC, 그러니까 파운드리 회사에 주면 이 TSMC는 이와 맞춰서 생산 설비를 만들어서 생산만 해주는 회사가 바로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1등이 바로 이 TSMC예요. 지금 보시면요, 미국, 중국, 대만, 기타 국가별로 고객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 TSMC의 고객만 거의 500개가 넘는 회사가 있고 생산한 반도체 종류만 15,000개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지금 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1등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화해와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면 지금 TSMC가 고객사의 국가별 비율이 미국이 가장 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군다나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대만도 강대강, 그러니까 중국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국내 정서를 볼 때 미국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화웨이는 고민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이 없지만, 물론 자회사의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반도체를 설계를 해주면 이에 맞춰서 생산해주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TSMC가 화웨이랑 단절을 선언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량은 어디로 갈까? 바로 삼성전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요, 삼성전자가 업계 1등이 되려고 목표를 세우고 엄청나게 자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7나노, 5나노, 3나노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빠르게 거의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나노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요, 7나노, 5나노, 3나노가 있다라고 본다면 나노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고사양,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이고 훨씬 더 사양이 좋고 값비싼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우리 하이엔드급이면 7나노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요, 이번 TSMC가 막히면서 이 스믹의 회사에 파운드리 납품을 요청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스믹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14나노 정도밖에 만들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생산량에 분명히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 양을 보급형으로 제품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하이엔드급에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혜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TSMC가 거부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을 기회가 분명히 생겼다라는 거죠. 이 스믹이라는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믹이라는 회사의 지분율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죠? 중국이 중국 회사니까 당연히 화웨이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해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거래는 끊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단순하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TSMC에서 끄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030년도까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세계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바로 1등인 TSMC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에서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회는 이 미래셋 대우의 자료에서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요, 이 스마트폰에서 D램에서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약 40억 정도가 되고요, 낸드에서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약 50억에서 6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가요, 이 미국과 시진핑이 한판 붙으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금액이 최대 맥시멈이 1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정말 최악으로 화웨이를 다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100억 달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남은 기업들이 나눠 가지겠죠. 그 부분에 당연히 삼성전자도 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볼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웨이가 생산하는 이 100억의 물량이 이제 공급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100억 달러 중에 뭐 10억 달러를 삼성전자한테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생산을 못하면 이 10억 달러 고객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은 남은 중국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하면서요, 삼성전자는 공급처만 바뀔 뿐이지 매출액에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때 화웨이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면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주문을 하면서요, 단기적으로 재고를 엄청나게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때 어느 것이나 삼성전자는 나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이 출하량 추이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100억 달러치의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가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100억 달러가 그대로 다른 제조업체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조금 늦어지거나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가는 큰 성장 스토리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능성은 바로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유럽연합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일본과 영국은 미국에 이미 손을 들고 미국과 합쳐서 중국을 공격하는 양상이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합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중립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EU가요, 바로 미국과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0억 달러 규모의 이런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홍콩 기업인 CK 허지슨 그룹을 이미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화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일국 양제 원칙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홍콩의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중국의 행동은 순수하지 않다며 모든 EU 회원국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사실상 미국의 중국 압박에 공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요, 미국 내에서는 안드로이드 OS를 채택을 하지 못하게 이미 막아놨어요. 그러면 EU에서도 지금 미국과 공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됐잖아요. 얼마나 지금 중국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그 탓을 중국으로 돌리기 위해서 미국과 공조를 굉장히 밀접하게 할 것으로 본다면요, 최악의 경우 화웨이 스마트폰을 유럽에서 아예 판매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화웨이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실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모두 다 가지고 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럽 시장에서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1등의 점유율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화웨이가 23%로 2위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가 미국과 공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면 바로 이 화웨이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도 가장 쉽게 하는 게 불매운동을 조장하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기업에 제재를 가하거나 어쨌든 간에 지금 1등의 삼성전자에는 어느 게 됐던 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거의 다 모두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5만원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지금 여러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태를 쭉 우리가 지켜보면서요, 삼성전자가 추후 코스피를 200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삼전을 매수하셨다면 강력하게 홀딩을 통해서요,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